괜찮아? 좋아. 그러면 우리 경설 한번 보자. 뭐 내용 좀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거는 봤니? 이거는 봤지. 그럼 요 경자가 무슨 경자야? 거울 경자야. 그래서 경자가 거울이란 뜻이야. 거울 경자. 그 거울 써서 되게 멀리 보게끔 만든 게 망원경인 것처럼 그 경자가 생각보다 많이 써. 그래서 경자 있으면 뭐 유리나 거울 같은 거 사용했구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음. 아니다. 망원경은 경자 볼 경자다. 미안해. 거울 경자 아니야. 볼 경자. 맞아. 아닌데 거울 경자였는데 거울 경자였던 것 같아. 어쨌든 보자. 그리고 여기는 설 있지? 설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거든. 썰 푼다 할 때 그 썰이야 실제로. 그래서 설은 이야기인데 뒤에 설이 들어가거나 혹은 기가 들어가는 건 대부분 고전 수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런 고전 수필 관례에서 첫 번째, 나는 무슨 과 가고 싶니? 어. 그냥 국문학에서 이거를 배우게 되면 실제로 거기서도 이렇게 배워. 고전 수필의 이해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이렇게 배우거든. 그래서 크게 이제 설이나 기가 있는데 둘 다 형태는 좀 어느 정도 비슷하다는 거야. 뭐냐면 설을 보든 기를 보든 간에 목표는 교훈을 주는 거야. 그럼 교훈을 어떤 방식으로 주고 있는지를 얼른 파악하고 교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 끝이야. 음. 첫 번째가 경험과 깨달음. 차마설. 차마 빌릴 차자의 말말을 좀 빌려서 타보니까 이런 걸 내가 깨달았어. 이런 것들. 음.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대화, 문답이라고 하거든. 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는 것. 쓱 와서 누가 물어봐.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 주옹선, 배 위에서 사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봐. 너 왜 배 위에서 사니? 불안하지 않니? 막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 그 주옹, 배 위에서 사는 사람이 대답해주지. 너는 어리석구나. 뭐 이러면서. 그럼 이제 거기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원하는 거. 그럼 두 가지 중에 무엇인지 한번 얼른 찾아보도록 하자. 거사에게 거울 하나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 거사라는 사람이 거울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할 건가 봐. 그러면 작가가 내가 뭔가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주고 싶은 게 있어. 근데 그게 거만하잖아. 그러니까 나 대신 뭔가 가르칠 사람을 항상 여기 안에 만들거든. 이런 대화는 내가 아니야. 사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리인을 세워. 이 거사가 작가를 대변하는 존재가 되겠고, 경설에서 볼 수 있듯이 거울은 중심 소재가 돼. 먼지가 껴서 마치 구름에 가려진 달빛처럼 비유적이네. 지규. 희미하였다. 그럼 거울의 용도를 해 못해 그렇게 하면? 못하지. 너무 흐려. 그러나 조석 무슨 뜻이야? 아침 저녁 계속 들여다본대. 마치 얼굴을 단장하는 사람처럼 하였더니 잘 보이지도 않는 걸 보면서 막 얼굴을 계속 예쁘게 거울을 보면서 뭔가 단장을 해. 어떤 손이 보기를 말하거늘. 그래서 요 손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보조화자가 돼. 아이고, 빨간색으로 쓰자. 표현적인 거니까. 얘의 역할은 보조화자야. 주화자의 말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맞는 선지가 되겠지.
물어보는 거야. 이거 이상한 거야. 야, 그 거울 곧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 예를 들면 텔레비가 거의 다 깨져 있는데 하루 종일 텔레비 보고 있는 거야. 야, 텔레비 보이냐? 이렇게 물어봐. 거울이란 얼굴을 비치는 곳이요. 그렇지 않으면 군자가 그것을 대하여 맑은 것을 취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대의 거울은 마치 안개 낀 것처럼 희미하니 이미 얼굴을 비출 수가 없고 맑은 것을 취할 수도 없네. 자, 거울의 용도 첫 번째가 뭐야? 얼굴을 비치는 것. 두 번째가 군자가 그것을 대하여 그 맑은 것을 배우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5월이란 뜻이야 여기서는. 알겠지? 그게 아니고라는 뜻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적 관점은 얼굴을 비추다, 나 스스로를 보다, 또는 군자, 좋은 사람이 그거를 보면서 거울의 맑은 모습들을 배우는 거야. 취하는 거, 가져오는 거. 하지만 너의 거울은 안개 낀 것처럼 희미하니 뭐 직유법 이런 거 더 이상 쓰지 않을게. 이미 얼굴을 비출 수가 없고 맑은 것을 취할 수도 없어. 그런데 너는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네. 너 뭐 하는 짓이야? 했더니 거사가 말하기를,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설명해 준 거 있지, 처음에 우리가 둘 중에 하나라 그랬어. 작가가 직접 경험한 것을 경험담으로 풀던지, 혹은 내 대리인을 내세워서 문답의 형태로 이야기를 끌어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야. 이런 거 문제 나올 수 있지. 여기서 개개 질문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라고 하면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 사물의 통념이라고 하거든. 그거를 제시하고 있다. 또 아까 얘기했지만 더 중요한 역할, 거사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지. 그랬더니 어때? 거울이 밝으면 잘생긴 사람은 기뻐하지만 이게 거울이 너무 깨끗해. 얼굴이 그대로 보여. 그럼 못생긴 사람은 어떤다는 거야? 거울 보기가 싫어. 선생님은 그럼 거울을 많이 볼 것 같아, 안 볼 것 같아? 아이, 거짓말하지 마. 사회생활 잘하는구만. 거울을 거의 뭐 보지 않고 살고 있어. 음. 그러니까 단점이 드러나.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봐야 돼. 이 사람이 어디서 그런 사회생활을 배웠니? 야, 우리가 이거는 세상에 당연한 이치지. 잘생긴 사람, 그러니까 잘난 사람은 사람이 적고 못생긴 사람은 오히려 더 많아. 잘생긴 사람 해봐야 우리 연예인 정도들이고 나머지들은 다 평범한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요거를 얼굴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에 빗대어 보면 잘난 사람이 많아, 평범한 사람이 많아. 평범한 사람. 여기서 평범하다는 건 그냥 뭐 누구나도 단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건 단점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야. 진짜 외모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맑은 거울은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야? 그럼 몇 안 되는 사람들. 이게 좀 극단적이야, 이 사람. 많이 못생긴 사람. 내 선생님 같은 사람이 뭐, 깜짝 놀라서 거울을 집어 던져 버린다고. 만일 못생긴 사람이 한번 들여버리게 된다면 반드시 깨트리고 말 거래. 그러니 먼지가 끼어서 희미한 것만 못하네. 오히려 맑은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꺼리고 안 좋아하고 막 깨트려 버리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뿌연 게 낫더라. 먼지가 흐리게 한 것은 겉만을 흐리게 할지언정 그 맑은 거는 상우지 못하다, 없애지 못해. 그러니까 먼지가 이렇게 끼어 있는 건 그 속 내면은 또 어때? 맑은 채로 그대로 있어. 겉만 좀 이렇게 뿌여진 거야. 얘가 갈라지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만약에 잘생긴 사람을 만나면 그때 닦아서 잘생긴 사람이 보면 돼. 여기까지 이해되니?
아, 옛날 거울을 대한 사람은 그 맑은 것을 취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내가 거울을 대한 것은 오히려 희미한 것을 취하기 위함이다. 그대는 무엇을 괴이하게 여기는가? 자, 그러면 여기가 진짜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거든. 여기 이게 주제가 뭔지 쓰라고 나오겠지 이런 건 보통, 그렇지? 뭐를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 군자 세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양반 세계에서 말도 안 되게 너무 그러니까 맑은 것만 추구하고 다들 단점이 있어 살면서 뭔 대단해야 돼 하고 아니도 그냥 평범하게 살면 좀 어때?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주고 싶은 교훈이다. 너무 그런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자. 아이고. 그래서 좀 이렇게 적어줄게. 깨끗함이나 완벽함만을 추구하는 것 난 별로야. 뭐 하자? 단점을 포용하자. 뭐 단점 있는 사람 많잖아. 너무 세상 빡빡하게 살지 마. 여기서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다? 속세를 버리는 사람, 혹은 너무 결백하고 청렴한 것만 추구하는 사람, 이런 걸 오히려 비판하더라. 아니, 누구나 좀 단점도 있을 수 있지. 요런 내용이야. 알겠지? 어렵지 않지?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자습실 가서 좀 문제 풀고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드려.